이 사진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안중근 의사 부인 김아래 여사와 큰아들 분도와 준생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살펴보면 집 떠나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기 위해 촬영된 평범하고 단란한 가족 사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슬픈 사연과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진남포를 떠난 안중근의 가족과 정대호의 가족이 7일 만에 하얼빈에 도착한 날은 공교롭게도 안중근이 거사를 성공시키고 잡혀간 지 하루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27일 아침 안중근은 하얼빈 일본 영사관 토굴 감옥에서 둘째 날을 맞이합니다. 같은 시각 이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벽 5시 30분 서둘러 장충을 떠나 오후 5시경 드디어 하얼빈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중근이 어제까지 머물다 떠난 바로 그 조선인 회장 김성백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안중근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가족과는 달리 10월 30일 체포 5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안중근은 미조부치 검사에게 첫 신문을 받았지만 바로 그 이틀 후인 11월 1일 여순 감옥으로 이감되고 맙니다. 어렵게 가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또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편 사건 후 안중근이 머물다 간 하얼빈 교민회장 김성백의 집을 주시하던 러시아 경찰은 다음날 도착한 정대호 외 7명의 가족을 조사한 후 일본 영사관으로 넘겨버립니다. 담당 검사 미조부치는 이들을 인계받아 참고인 신문과 청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는 안중근 거사 배우가 하얼빈 한인회에 있다고 추정해 일정들을 대폭 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안중근의 부인 김아래는 정대호의 누나라고 주장하면서 2번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11월 5일 첫 참고인 신문이 하얼빈 일본 영사관에서 있었는데 김아래는 남편이 죽었노라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7일 검사는 5살 먹은 아들 분도를 신문하고 맙니다. 분도는 어른들이 시킨 대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부정하다가 끝내 안중근의 사진을 보고 반가움에 아버지라고 말해버립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까지 이용한 일제의 악랄함은 도를 넘어 인륜까지 저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분도로부터 확실한 단서를 얻은 검찰은 이틀 후인 9일 김아래에 대한 제2차 신문을 합니다. 김아래는 역시 이번에도 안중근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검사가 분도에게 했던 것처럼 안중근의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곧바로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김아래는 어린 아들까지 신문하고 사진까지 들이미는 이들의 처사에 너무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사진으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 아마 취조실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연한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인석이 기재단 참고인은 더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 기록에까지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13일 안중근 가족에 대해 정대호가 그렇다, 이 사람은 안중근의 처다 라고 실토합니다. 한편 10월 30일 미조부치 검사는 하얼빈에서의 첫 신문일에 처음으로 15일 만에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에 대한 제2의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사는 신문 시작부터 기선제압을 합니다. 가족이 하얼빈에 와 있으며 지금은 김성백의 집에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짐짓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 떠봅니다. 가족 이야기로 안중근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것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수사용 머그샷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낯선 이 가족 사진의 촬영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이 가족 사진은 언제 그리고 왜 촬영됐을까요? 콕 집어 촬영이 된 정확한 날을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참고인들의 신문을 따라가 보면서 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영사관에 불러놓고 가족 사진부터 촬영했을 리 만무하니 촬영일은 최소한 아들 분도가 실토한 7일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대호의 자백일인 13일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가능성이 큰 그 중간인 9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김아래의 제2차 신문이 있었던 날이고 이때 안중근의 사진을 본 그녀의 묵비권은 오히려 검사에게 확증을 주기에 충분했던 날입니다. 또한 가족 사진을 보면 작은 아들 준생이까지 함께 찍혀 있습니다. 당연히 김아래는 2번의 참고인 신문에 젖먹이 준생과 함께 분도를 데리고 참석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영사관에 온 날인 바로 11월 9일이 가장 유력한 촬영 날짜입니다. 더욱 이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날 이후 김아래에 대한 신문과 기록이 더 이상 없다는 점입니다.
검사 미조부치는 아들 분도의 진술과 김아래의 행동에 심정을 굳히고 두 아들과 함께 온 이날 11월 9일 안중근 가족을 증거로 기록한다는 의미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용 목적으로 머그샷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용 목적의 숨은 의도는 곧 드러납니다. 거사 한 달 후 가족사진 촬영 18일 만인 11월 26일 검사는 제7회 신문날에 드디어 이 가족사진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우덕순이 대동공보사 사원이 맞는가?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해 여러 나라가 허용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보는가? 이토의 죽음에 세계 각국이 아까워한다는 터무니없는 얘기와 객적은 소리를 하던 끝에 이 가족사진을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내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진의 사람은 그대의 처자인가? 그렇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는 내가 집에 있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다. 느닷없는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게 가장 가까운 가족의 모습을 본 안중근은 충격과 함께 반갑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준생에 대해 속마음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반가움과 신기함으로 사진 속 둘째 아들 준생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아버지 노릇을 못한 후회와 이렇게밖에 만날 수 없는 심사를 내가 집에 있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중근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틈이 보이자 미조부치 검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음흉한 의도를 내비칩니다. 그대는 현재의 처지가 되어 이 사진을 보니 어떤 느낌이 오는가? 침묵 끝에 안중근은 분노와 피눈물을 삼키며 냉정하게 9개월 전 손가락을 끊어 단지 동맹을 하던 때보다 더욱 냉정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낀다 라고 잘라 말합니다. 검사는 안중근의 그 기세에 놀랐는지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고 서둘러 이날의 신문을 끝내버립니다. 이 가족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그 후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진을 들이밀어 지금까지 계속 꺾이지 않고 있던 의지를 마지막으로 꺾어보려 했던 일제의 의도에 치가 떨렸던지 안중근은 안흥칠 역사에도 이 가족 사진에 대한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제가 이 가족 사진을 안중근에게 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안중근에게 이 가족 사진을 주었다면 순국 후 그의 관에 넣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중근이 가지고 있던 가톨릭 성화는 관 속에 함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안중근의 진술대로 정대호가 평양에서 하루만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로 하얼빈으로 왔다면, 즉 가족이 이틀 전에만 하얼빈에 도착했다면 안중근 의거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슬프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가족이 늦게 온 것이 하얼빈 의거를 성공시킨 셈입니다. 참으로 슬픈 운명의 선택이자 갈림길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가족 사진이기 전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동원해 안중근을 굴복시키고 철벽 같은 의지를 흔들어 버리기 위한 사진이었습니다. 기록만을 위해 제작했을리 만무한 가족을 이용한 희대의 비열한 머그샷이었던 것입니다.